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백입니다. 2020년 하나은행에서 대학생 인턴 모집에 대한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이번 하나은행 대학생 인턴은 세 분야에 대해서 뽑죠. 세 분야가 기업금융과 IB 분야 첫 번째, 두 번째 자금 신탁 분야, 세 번째 디지털 분야, 이렇게 세 분야에서 뽑는데 공공명이니까 세 분야를 다 합쳐서 100명을 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턴 기회를 가지게 되면 2020년 이번 하반기에 하나은행 신입회원 뽑을 때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주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번 하나은행 인턴 지원 대상이 되거들랑 이번에 꼭 지원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2020년 하반기에 하나은행에서 몇 명을 채용할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번 인턴 기회를 가지게 되면 하반기 취업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인턴 기회 요번에 꼭 한번 지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문항을 볼 텐데요.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3문항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하나은행 인턴 자소서 문항입니다. 총 3문항이죠.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3문항인데요. 분량은 1번이 1600바이트, 2번이 1600바이트, 3번은 4000바이트입니다. 총 3개 문항이지만 분량은 총 7200바이트네요. 7200바이트면 그렇게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문항이죠. 1번부터 이제 3번까지가 있을 텐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네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은행권 자소서 문항을 보면 이렇게 4000바이트 짜리가 나왔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문항이 하나은행이 본인을, 그러니까 지원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1600바이트입니다.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은행 자소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이 책인데요. 여기서 제가 어려운 자소서 문항 총 5가지 종류를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자소서 문항들이 첫 번째 지원 동기, 그 다음 두 번째 입행 후 계획, 세 번째 지금 이 질문처럼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또는 귀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그 다음 네 번째, 이번 지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 창이나 창조 이런 케이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책에는 넣어 놓긴 했습니다.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속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소서를 적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형식을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300바이트와 1300바이트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체 분량이 1600바이트니까요. 이 앞에 300바이트에는 당신을 왜 선발해야 되냐라고 하는, 저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요 300바이트에 요약해서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뒤쪽에 1300바이트에는 여러분들이 선발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 를 뒤쪽 1300바이트에 적는데, 1300바이트의 경험 사례 적는 것도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험 사례는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은행 자소서 책 이거를 서점에 가서 한번 속독, 그 부분만 속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발해야 되는 이유,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원 분야가 세 분야지 않습니까? 기업금융과 IB, 그 다음에 자금 신탁, 그 다음에 디지털 분야인데, 여러분들은 개인금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지원자들이 개인금융을 준비하시던 분들도 기업금융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에 맞게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보자 라고 하는, 이것도 방법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그냥 지원 분야와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저의 인성적인 부분 또는 저의 일반적인 역량 부분이 은행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과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선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답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답변을 적는 게 2가지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 분야에 맞춤 특화된 여러분들의 선발 이유가 나오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원 분야에 대한 특별한 선발 이유가 떠오르지 않거들랑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인성이나 일반적인 역량과 관련해서 선발 이유를 적어주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같이 적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이 적을 수 있으면요. 근데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게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기업금융인데 내가 지금 외환전문역 2종이라는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저를 선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환전문역 2종이라는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답변을 적을 수가 있는데, 이 답변이 과연 차별화된 답이 될까요? 라는 이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기업금융과 관련해서 적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외환전문역 2종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격증을 적자니 차별화된 답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자격증이나 전문성 이런 지식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금융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선발 이유를 적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더 깊이가 더 가야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답변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신용분석사니 외환전문역 2종이니 이 정도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가 나를 기업금융에 선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어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금융 지원자들 중에 신용분석사 외환전문역 2종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 그럼 그냥 one of them, 그냥 평균치밖에 안 된다는 거지 차별화된 나, 그래서 나를 선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면요, 어떤 답변이 정규분포의 평균치에 속할까? 어떤 내용을 적는 게 가장 많이 적히는 내용일까?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영업을 잘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서비스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소통을 잘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적으면 그냥 그대로 정규분포 꼭대기입니다. 꼭대기라는 건 가장 평균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내용을 피하고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게 그게 1번 답변에서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단체 활동 중에 겪었던 어려움, 단체 활동입니다.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 기술하라. 1600바이트. 자, 일단 단체 활동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포인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어떤 어려움이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냐, 뭐 어려운 건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기술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단 소정을 하나 적고요. 300바이트, 1000바이트, 300바이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 맨 처음에 300바이트는 여기 선발 이유가 아니죠. 자, 선발 이유가 아니고 맨 처음에 300바이트에는 이 어려움을 느꼈던 그 배경, 그 단체 활동과 관련된 그 배경,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어려움에 대한 사례와 그 극복하기 위한 노력 부분을 1000바이트에 적어준다. 그리고 마지막 300바이트는 결과와 느낀 점을 적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짜고 적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뭐 시간적인 부분, 마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어떤 미션을 받았다,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목표의 난이도,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했다, 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자금이 부족했다, 인원이 부족했다, 뭐 미션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2명에서 도전했다, 뭐 이건 뭐 목표에 대한 난이도에 관계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팀워크가 잘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 중에 어떤 어려움도 괜찮으니 선정을 하셔서 적는데, 주로 어떤 어려움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올까 하면 이 팀워크와 대인관계 이쪽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쪽이 또 중요하긴 되게 중요합니다. 팀워크와 대인관계가. 그래서 저 부분을 많이 적으니까 적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많이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신에 차별화되게 적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저 소재를 적더라도요. 자, 그게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인데, 노력했던 부분이 이게 남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들려야 된다, 또는 공감대가 그때 되게 열심히 노력했구나, 진짜 힘든 노력을 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전달력, 요게 여러분들에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본인이 속했거나
또는 현재 속한 조직에서, 이것도 조직이네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성과를 창출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 총 분량이 4000바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질문을 보고요. 자, 일단 여기는 조직,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결과, 결과적으로 성과라는 이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딱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4000바이트 너무 기네? 이건 뭐 2000바이트나 이렇게 끊어서 두 가지 경험을 적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제가 포인트에 이렇게 적어 놨죠. 왜 4000바이트를 만들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2000바이트씩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다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조직에서 변화를 이끌어 성과를 냈던 경우는 뭐 두 가지씩이나 제가 시간 들여서 뭐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이렇게 읽어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2000바이트만 주고 그냥 질문을 내면 그냥 여러분들은 한 이야기만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4000바이트를 주고 적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자소서를 적던 어떤 스타일이 있으니 2000바이트짜리 두 개를 내가 적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2000바이트씩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적는 거,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글, 여러분들의 은행원 다움을 보여주려면 4000바이트짜리 긴 글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변화의 신선함,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어려웠던 변화냐, 이제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변화냐,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성과, 그리고 변화된 결과, 그 결과를 위해서 이 노력이 얼마나 또 힘들었냐, 또는 난이도가 높았냐,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제가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형식을 뭐 4000바이트 해놓고요. 별도로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4000바이트짜리는요. 자, 그래서 제가 소제목도요. 여기는 이 답변은 소제목도 뭐 경우에 따라서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답변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긴 글이 하나 나오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면은 조직에서 변화를 이끌었는데 또 중간에 실패했다가 또 나중에 또 두 번째 또 실패했다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성공했다가 중간에 또 삐끄덕 했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노력해서 마지막에 또 성과를 이루었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뭐 조직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지고 성과를 한번 냈는데 똑같은 그 조직에서 한 번 더 이런 시도를 더 해보자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로운 발상에 의해서 이 형식을 길게 한 가지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게 이 답변에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요, 2000바이트씩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적겠다, 이런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은행이 이번에 새 문항이 나왔는데 이 새 문항이 절대로 만만한 문항이 아니죠. 자, 1번 문항 자체가 이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정규분포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은 적지 말자.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지원 분야에 맞는 이야기를 적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자격증들은 크게 변별력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체 활동 중에 겪었던 어려움, 이거는 어려움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적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4000바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변화를 이끌었던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전적인, 변화 지향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3번에서 길게 한 글을 보여주는 게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1번 답변, 1번 질문, 이 선발 이유죠. 선발 이유, 이건 전통적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3번 문항을 보면 4000바이트를 적어야 되니까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은행권 이 자소서에서 4000바이트짜리 문항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때 은행권에서 이렇게 4000바이트, 6000바이트짜리 한 문항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항에 대한 자소서 샘플을 여러분들이 구해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긴 글을 적을 때는 그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긴 글은 적었구나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나도 4000바이트짜리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막상 4000바이트를 한글로 이렇게 길게 적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고 찾아볼 수 있는 한 한번 찾아보셔서 4000바이트는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개요를 짜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4000바이트라는 게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1번과 3번을 이렇게 같이 어렵다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나마 2번이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두 개보다는 쉽겠죠. 자, 어쨌거나 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은행 자소서, 인턴 자소서 적는데 도움이 되어서 이번에 하나은행 인턴을 하시면 하반기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자소서 고민해서 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